피부에 세포에 이렇게 다 있고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후대조차 어떻게 그 선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대물림되는가를 묻고 있는 테라피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묻는 그 장면에서 저는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되게 상기되는 그런 경험들을 좀 했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사전에 좀 나누면서 저도 굉장히 이제 한국 전쟁에 관련한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봤던 다큐 중에서 말의 사계절이라는 밀양의 솜선탑 투쟁을 다룬 다큐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의라는 분이 주인공이신데 이분도 되게 젊은 시절에 남편분이 뭐 보도연맹 같은 걸로 이제 엮이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뭐 이런 식의 배경이 나오고 본인이 얼마나 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걸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막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자기를 배신하고 다시 또 밀양에 그런 식의 성전탑을 세우고 뭐 이런 것을 다시 투쟁해 나아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그때 느꼈던 것이 정말로 이 이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학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애 속에서 그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볼 때 계속 알레포 함락이라는 아까 언급했던 다큐가 계속 생각이 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의 시각 그리고 남성이 어떻게 전쟁을 경험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는 사실 이제 알레포에서 이제 내전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이제 노르웨이로 떠나요. 감독이 난민이 돼서 노르웨이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알레포가 계속 이제 함락 위기에 있고 이랬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그 전쟁의 상황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교전 상황이나 전투의 장면이나 거기 내전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우두머리 리더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장면들 위주로 나오는데 이제 사마에게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가장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가장 억압받는 자의 위치에 가는지를 되게 카메라의 시선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와드 감독의 아까 말했던 홈비디오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선이 성취하는 것이 뭔가 전쟁이 여성에게 그리고 그 약자 어린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를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중요한 다큐고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서 뭔가 꼭 비교한다면 뭐 어떤 면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되게 사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이 사마에게의 어떤 성취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남성 감독들이 시리아를 다룬 다큐나 영화들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어떤 인터뷰가 있었는데 와드 감독님이 실제로 약간 단호박 같은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에드워드 와츠 감독님이랑 둘이 인터뷰를 하는데 에드워드 와츠 감독님이 홈즈는 불타고 있다라는 그 시리아 시리아 내전을 다룬 영화를 좋아했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영화를 아쉽게도 보지는 못했는데 와드 감독님이 되게 딱 자르시면서 자기는 별로였다. 왜냐면 남자 감독의 영화인데 너무 좀 선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인터뷰 때도 와드 감독님이 이 여성의 시선, 피메일 게이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데요.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와드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보면 여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가 어떤 의미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여성 감독이라면 흔히 계속 받는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 와드 감독님한테 던지는 것이 또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왜 아이를 거기서 낳았냐부터 지금은 안전하다고 느끼느냐부터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겨우 1시간 반 보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되는데 그 몇 년을 살았던 와드 감독님은 영화를 찍고 편집하고 또 그거를 또 홍보하는 캠페인을 하시면서 무수히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반복하고 또 복귀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힘들진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때 와드 감독님이 이제 여성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성의 시선으로서 이거를 담은 거냐라고 물었을 때 한 인터뷰어가 그 저널리스트로서 찍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시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면서 여성의 시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다르냐 했을 때는 거기 사는 여성, 거기에서 계속 같이 일상을 나눴던 여성이자 엄마로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어떻게 카메라를 들고 무엇을 찍더라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에 있던 여성들은 나를 자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나에게 전혀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고 그것이 남성 카메라맨들하고는 내가 굉장히 다른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또 이 카메라가 무엇이었냐 당신에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나의 부분이었다, 내 일부였다라고 답을 하셨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여성의 시선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디테일 그리고 감정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남성 감독들은 사실 감정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나는 감정과 디테일들을 굉장히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일상을 우리가 계속 밥 먹고 뭐 마시고 일하는 그 일상을 또다시 이 단어를 쓰시는데요. 노멀 라이프의 일종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계속 찍으려고 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고, 또 질문 중에는 사실 저 질문을 왜 하나 하는 질문들도 있는데 왜 아이들을 찍었나, 그 질문에 와드 감독님은 그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아이들이 거기 있으니까 라는 답을 하셨어요. 사실 근데 이 질문과 답은 모든 질문과 답에도 치환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 죽음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죽음이 있었으니까 라고 답하실 수밖에 없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감독님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뭐 되게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이 이제 여성의 시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노멀 라이프, 일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과의 가족과의 어떤 교류나 그다음에 식물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꽃도 피어나고 내가 거기서 식물을 기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그 되게 작은 것이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어떤 삶의 기쁨을 꼭 보여주고 싶다라는 열망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뭔가 폭격 이후에도 바로 식물로 가잖아요. 내가 심었던 거, 그래서 환자랑 같이 막 그 물을 같이 주면서 그런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기쁨이나 슬픔을 나누는 장면들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게 그 친구들이 떠나서 슬퍼서 왜 친구의 아이가 막 울잖아요. 그게 뭐 폭격이 와서 무섭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곁을 줄 수 있는 동지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 그것에 오는 이제 외로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집중하고, 그 씬이 저는 되게 좋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음식하면서 참 맛있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안에서의 굉장히 조금씩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을 되게 그 씬에서 되게 잘 포착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이런 일상의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면이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감을 와드 친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프라가. 근데 이제 살렘이 그 감을 하나를 가져왔을 때 그 감이 다 떨어져서 정말 그 어렵게 구한 감 하나를 줬을 때 그 표정이 정말 아름다웠었고, 그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즐기는 모습들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농담하잖아요. 나 닮은 원숭이를 놔줄게 라던가,
그리고 함자가 아이한테 막 이렇게 얼음을 달래는 그 장난들, 그런 순간들이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었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시선이구나라고 좀 느꼈었어요. 아까 가람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떠난다는 거, 친구들이 떠나고 슬퍼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장면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가 다 떠났지만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 친구들한테 할 얘기 있어? 하니까 다 떠났지만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저는 좀 느꼈었던 게, 사실 되게 부끄럽게도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시리아에 있는 사람이 왜 다 떠나지 않을까? 저 정도 되면 다 떠났어야 되는데 왜 안 떠났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나이브하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그게 진짜 나이브한 생각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만약 서울에서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다면 내가 마치 타자의 일을 패전 끼고 보듯이 왜 안 떠나? 라고 말할 수 없을 건데, 나는 이미 이 전쟁터의 사람들을 타자로 생각하고 너무 떠나는 게 쉽다?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어떤 위험과 전쟁의 측면에서만 생각했구나. 이들에게는 친구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고 떠난다는 것 자체가 등을 보인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배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슬픈 그 과정인데, 실제로 와드 감독님 인터뷰에서도 많이 하시는 얘기가 떠나온 것이 되게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오스카나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은 다시 알레포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그 인터뷰 하신 분이 한 번 또 질문해요. 당신의 고향은 어디인가? 알레포라고 바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 전에 이어졌던 질문은 지금 런던에 사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나? 근데 거기에 약간의 침묵이 있고 와드 감독님이 예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전 그 침묵이 되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런던에 있으니까 몸은 안전하겠지만, 뭐 영국이라는 나라가 안전의 측면에서 전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나라든 위험들이 다 있고, 뭐 인종차별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친구들과 커뮤니티, 고향이, 내가 살았던 곳이 가장 안전할 텐데,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때 와드 감독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이 영화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떠나지 않는, 왜 안 떠날까라고 그렇게 무심히 생각했던 저를 좀 돌아보게 됐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 떠남에 대한 질문은 저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막 폭탄이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저는 왜 함자가 그 아이 이렇게 앞에다 메고 어딘가 밖에 갔다가 다시 알레포로 돌아오잖아요. 그 선택이 저는 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저렇게 위험한데 다시 딸과 함께 저기를 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시리아 내전이 되게 장기화되면서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막 한 번은 보셨을 것 같은데, 터키에 있는 해변에 되게 3살 뭐 정말 어린 아이가 해변에 이렇게 죽어서 있는 사진을 한번 이렇게 2015년인가 그때 굉장히 이 시리아 내전에 대한 어떤 환기를 일으키는 그 사진이었는데, 이제 그 내전으로 인해서 사실은 난민이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했고, 이게 그 유럽이나 이런 그 난민 문제나 이런 것들 굉장히 야기하고, 그 난민 차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유럽에서 굉장히 이제 보수 우익들 정당에 득세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떠난다고 해서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안 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더욱더 내 고향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게 민주화의 어떤 성지 같은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켜야 하는 어떤 고향 이상의 의미, 어떤 혁명의 완수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미션을 정말 수행하고 싶었을 것 같고, 그리고 사마에게 그 민주화가 이루어진 땅을
남겨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이후에 다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또 덧붙이면 환자가 또 의사잖아요. 그 다큐에서도 나오지만 20일 동안 800회 넘는 수술을 하고 환자를 엄청나게 봤는데 그래서 그것이 좀 주된 이유기도 했다고 해요. 등을 보이고 떠날 수 없으니까 의사이고 자기는 또 이걸 기록을 해야 되니까 환자의 인터뷰도 되게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있는데 이제 인터뷰에서 세 분이 환자랑 와드랑 그리고 그 에드워드 와츠랑 또 세 명이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좋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세 형제에 대한 거나 그 갑자기 살아나는 그 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환자가 갑자기 자기는 솔직히 이런 일이 있었나? 라고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순간순간에 수술이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만 그냥 해야 된다 하고 집중을 하느라 영화를 이제 이 편집본들이나 이런 찍은 것들을 나중에서 보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오히려 후에 이렇게 찾아왔었대요. 그러면서 환자가 했던 얘기가 언제 죽을 줄을 모르니까 항상 매일같이 와드랑 이렇게 이별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인사를 좀 했었대요. 근데 그러면 또 그러지 말라고 서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계획을 일주일 넘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막 3년 뒤, 10년 뒤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고 이러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몇 년 뒤 계획을 세우지? 그 정도로 그 얘기를 듣고 그 정도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었겠구나. 그런데 이 영상 안에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보여준 어떤 삶에 대한 경탄 그리고 그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희망이나 사랑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그게 그래서 다 보고 나서야 왜 사마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되게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마가 출산된 거랑 관련해서 사마가 낳은 거 관련해서 아랑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 해주셨어요?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 영화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통 안에서도 인간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되게 아이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적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 같은 게 너무 잘 드러나서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생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희망에 대한 메시지로도 되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좀 못한 얘기 중에서 그 카메라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뭔가 이렇게 멀리서 찍거나 뭔가 이렇게 지켜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느낌? 이 카메라의 시선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 김우라 감독님이랑 저랑 얘기할 때 약간 항공차 같은 시선이 조금 차라리 없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전쟁을 생각할 때 되게 뉴스로 보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뉴스 속에 있는 화면들은 되게 와이드한 장면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헐리우드 영화에서 전쟁을 접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전쟁 자체의 이미지가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근데 그 시선을 완전히 깨부수는 게 이 사마의 감독님의 카메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거리에서 이걸 봐라면서 굉장히 다큐멘터리로서는 성취하기가 되게 사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걸 해냈다는 것이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푸티지가 거의 500시간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매일 1시간 정도씩 계속 기록을 하셨대요. 근데 그런 끈질김이 이런 다큐를 만들어낸 것 같고
사실 이 500시간이라는 게 정말 말이 500시간이지 이걸 하나하나 다시 다 본다는 거는 그 개인에게도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경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의 시선에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다시 발견해내고 이렇게 직조해냈다는 게 정말 놀랍고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카메라 시선에 대해서 조금 더 붙이면요. 가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사실 와이드샷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 내부자의 시선으로 계속 찍는데 예를 들어 병원이 폭파됐을 때도 우리는 병원 내부에서 폭탄이 터진 그것을 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뉴스에서는 와이드샷으로 그 병원 외부에 터지는 그 와이드샷을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와드 감독님도 하셨던 얘기가 기자들은 떨어지는 폭탄을 그렇게 와이드샷으로 찍지만 누가 죽은지를 누가 죽였는지 그리고 누가 죽었는지를 말을 해야 된다. 마치 그렇게 와이드샷으로 찍어버리면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찍었고 누가 죽었는지가 보여지지 않고 그 객관적으로 뭔가 이 상황의 스펙타클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드워드 와드 알감티 감독님 두 분 다 누가 이것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죽었는지를 봐라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항공샷 있잖아요. 이 드론으로 찍은 것 같은 항공샷은 저도 계속 찾아봤는데 그게 언제 찍었는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탈출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찍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스타일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추측으로는 에드워드 와츠 감독님이나 아니면 채널4의 방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찍는 것이 굉장히 이 영화를 어떤 월드클래스의 다큐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너무너무 좋았지만 어떤 드라마틱한 순간에 조금 더 감정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음악을 쓴다라던가 이 항공샷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되게 장관인 느낌이 들었지만 사실 그 이후로 약간 저어되는 부분은 있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전쟁의 참모습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정말로 전쟁 영화에서 남자들이 굉장히 피 터지게 뭔가 싸우고 전우회가 있고 막 이런 것과는 정말 좀 생경한 장면들이 계속 나열이 되다 보니까 되게 좀 처음에는 보기가 되게 힘들 정도의 그런 화면들도 계속 나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막 보다가 보니까 이게 진짜 만약에 뭐 세계 2차 세계대전에 뭐 안내 일기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했어요. 안내가 만약에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면 뭔가 이런 방식으로 전쟁의 내밀함을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이 겪는 일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세밀한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런 카메라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 소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사실 쉽지는 않아서 2011년부터 그다음 2016년 알레포가 함락되기 전까지 이 소스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카메라가 중간중간 막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내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공수되었고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찾아보긴 했는데 찾지는 못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와드 감독의 어떤 끈질긴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도 같고 아까 얘기한 에드워드 와츠 같은 어떤 조력자가 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채널4에서 리포터를 했으니까 어쩌면 그런 카메라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말씀하신 그 전쟁 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공동체성이었는데요. 그 친구 부부의 이야기